오늘 이제 필기과정 학습하실 내용은 40번째 항목 보조기억장치입니다. 우리가 주기억장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막 썼는데 현재 실행되어 있는 운영측, 다른 말로는 이제 윈도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리고 사용자가 작성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컴퓨터 켰잖아요. 컴퓨터 켜면 컴퓨터 안에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가 있는데, 보조기억장치에 있었던 윈도우가 컴퓨터가 켜지면서 부팅이 되면서 주기억장치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메모장을 실행했잖아요. 그럼 메모장은 어디 있었습니까? 보조기억장치에 있었죠. 이 보조기억장치가 어디에? 주기억장치로 로딩 되는 거예요. 로딩. 실행이 되면 로딩 된다 그래요? 그럼 주기억장치로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글을 썼잖아요. 이 사용자가 작성한 데이터들이 주기억장치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원이 오프되면 어떻게 돼요? 주기억장치의 내용이 사라진다 이거죠. 맞죠? 그러면 주기억장치에 지금 윈도우 있었고, 메모장이 있었고, 포토샵이 있었고,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작성한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얘들이 다 사라지면, 다시 껐다 켜게 되면, 윈도우는 다시 작동이 될 테고, 메모장은 실행하면, 포토샵 실행하면 들어오는데, 이미 작성한 데이터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글 쓴 거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원이 오프되기 전에 저장을 해야죠. 저장 작업을 해야지. 이거는 주기억장치에 있는 내용이 보조기억장치에 보관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출력 기능이라 그랬죠? 입력이 아니라 주기억장치에 있던 내용이 보조기억장치로 나간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보조기억장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전원이 오프돼도 내용이 그대로 보존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느리다. 이것 빼놓고는 단점이고, 용량이 크다, 저렴하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죠. 이런 장점들이 있고,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용량이 크다, 그 다음에 뭐 저렴하다, 뭐 또 뭐가 있을까?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 돼 있네. 주기억장치에 비해서 속도는 느리지만 전원이 차단되어도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저장 용량이 크고 저렴하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게 우리 책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디스크 드라이브. 줄여서 HD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 그래서 SSD라고 하는 게 나온 거죠. SSD. 하드디스크는 혹시 보셨어요? 하드디스크?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딘가에 제가 사진을 좀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 자격증 과정 제가 여기다가 교보제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자, 주기억장치는 이렇게 생겼어요. 주기억장치 반도체로 되어 있는 게 요거, 요 위에 검은검은한 거 있죠? 위에 요 검은 거 있잖아요. 요게 반도체고 요게 주기억장치입니다. 여기 검은 거. 근데 여기 보면 하얀색 있죠? 하얀색. 그건 은이고, 여기 니리끼리한 거 있죠? 이거 순금입니다. 순금을 입혀놨어요. 요거 순금이에요. 순금 노란 거. 얘를 녹이면 어떻게 되죠?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게 녹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예전에 이걸 우리나라는 안 하고 동남아시아 이렇게 저렴한 나라로 보내서 거기 용광로를 이용해서 녹여서 가져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요. 화학약품이 개발됐어요. 거기다 싹 담궜다가 빼내면 금만 딱 녹아. 나머지 그대로 다시 나와. 그럼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이고 반도체니까 뭐 이제 폐기물 처리하면 되고, 이 금이 녹아서 내렸으니까 그 용액만 끓이면 손금 덩어리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핸드폰 이런 거 고장 나면 버리지 말고 수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금 나오는 거예요. 금. 그게 도시광산. 도시광산. 이건 롬이에요. 롬. 롬. 램이 아니라 롬. 이건 램이고 왼쪽은 롬이고. 뭐 그냥 봐서는 잘 모르는데, 아 여기 있네. 하드디스크 분해도. 하드디스크 안에는 이렇게 철판이 들어있어요. 폴레터라고 하는 철판이 들어있는데, 아 이 신기한 게 철판이 자석을 갖다 대면 붙어야 되잖아. 안 붙어. 특이해. 근데 여기 보면 전축바늘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얘가 막 기록을 해요.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진공 상태예요. 안에가. 이건 뚜껑을 열어놓은 거고, 이 플래터가 지금 4장 들어있죠. 전축판이 들어가면 전축바늘이 움직이듯이, 근데 얘는 전축판 안에 플래터 위 아래 2개씩 붙어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4장짜리죠. 4장짜리. 예. 요건 2장짜리고 가운데 모터가 있어서 뺑 돌아요. 1분에 7200바퀴 돌아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돌아.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요거 전축 바늘 같은 얘가 왔다리 갔다리, 안팎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료를 읽고 쓰고 하는 거예요. 이건 SSD. 이건 반도체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거 SSD인데 요 SSD하고 얘하고 약간 달라요. 지금 보셨던 요 SSD 요거는 예전에 우리가 평상시 지금 쓰고 있는 하드디스크처럼 생긴 애예요. 케이스 크기가. 요거는 반도체 메모리 꽂듯이 컴퓨터 본체 안에다가 꽂아가지고 라사, 여기 밑에 끝부분 보이세요? 여기 동그랗게 반원, 여기가 라사 자리입니다. 라사 자리. 라사로 잠그는 거예요. 이건 하드디스크고 이건 SSD고 크기는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안에 반도체가 덕지덕지 붙어있죠. 근데 얘는 전원이 꺼져도 지워지질 않아. 예. 이거 이제 모니터고, 예,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용산에 나가서 보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하이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기계를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카탈로그를 보면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거라든지 조립 제품 같은 경우, 예, 조립 PC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 뭐가 써 있잖아요. 이게 옵테인 16기가, SSD 128기가, 1TB 이렇게 써 있거든.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옵테인이라는 SSD고, 이거는 보조기억 장치 SSD고, 이거는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예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갖다 대면 뭐라고 나타나거든. 이렇게 하드디스크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거 M2 SSD 요거로 돼 있는 거, 요거는 이제 SSD로 돼 있는 거고, 요 오른쪽에 요 가운데 있었던 게 조금 전에 그림으로 보셨던 그 그림이고, 오른쪽에 나온 건 이제 신형, 왼쪽에 있는 거는 하드디스크처럼 생긴 것. 요거는 어떤 컴퓨터 다 작동돼요. 어떤 컴퓨터 다 작동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중간 거하고 오른쪽 거는 우리 강의실에 안 들어가요. 구형 모델이라서. 이제 요즘 나오는 신형 모델은 저게 들어가더라고. 오, 비싸. 이거는 512GB에 하드가 2TB고. 오, 컴퓨터 어마어마하게 좋은데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네. 지금 현존하는 컴퓨터 중에서는 보편적으로 쓰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모델들이에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렇죠? 예. 요렇게 삼성전자 써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메모리가 8기가고 SSD가 250기가고 요거 이제 하드가 500기가고, 요렇게 마우스를 갖다 찍어 보면 설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요령을 익혀 나가는 거지. 어느 정도 알면 이제 용산 나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주요 부품 중에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는요, 단점이 있어요. 더 이상 용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더 이상 속도가 안 빨라져. 왜냐면 회전체잖아요, 회전체. 회전체다 보니까 빨리 돌아야 빨리 데이터를 읽어드리는데 이게 너무 빨리 돌아가면은요, 진동이 생겨, 진동. 막 안에서 빨리 돌면. 그리고 회전체다 보니까 소음이 생기고 열도 많이 발생해요. 컴퓨터 작동할 때 하드를 손에 갖다 대면 뜨거워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뜨거워요. 그리고 뭐 화상을 뽑은 적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손을 갖다 대지 못합니다. 뜨거워서. 계속되고 있으면 화상 입겠지. SSD는 안 그래요. SSD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드디스크가 빠른 용도로 저장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많은 양을 저장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이제 SSD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큰 거는 너무 비싸니까는 그렇게 못 쓰고, 빠른 작업을 하기 위한, 윈도우가 켜지고 포토샵을 실행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SSD 용도로 쓰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안에다가 회로에다 꽂아 쓰는 건데, 1테라가 287,000원, 2테라가 598,000원. 비싸죠? 굉장히 빠른 애입니다. 굉장히 빠른 애예요. 여기 있는 SSD하고 요 밑에는 SSD하고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한 6배, 7배 빨라요, 얘가. 같은 SSD 장치인데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거하고 이렇게 생긴 애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래 건 더 비싸요. 더 비싸. 다 이유가 있어. 뭐 좋으니까 비싸겠죠, 그렇죠? 좋으니까 비싸겠지. 예. 요런 건 저렴하고 비싼 거는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는 삼성에서 나온 SSD가 가장 비싸요. 삼성에서 나온 SSD가 가장 비쌉니다. 지금 970 에버 같은 거 이것도 비싸고요. 980도 있는데 980 이거는 40만원 가까이 1테라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예. 자동차로 말하면 이 하드디스크 말고 SSD를 달아놓으면 벤츠급으로 가는 거야. 되게 좋아지는데, 같은 벤츠급이라도 요렇게 생긴 애하고 요렇게 생긴 애하고 요렇게 길쭉하게 생긴 애하고 차이가 있는데, 길쭉한 건 다 빠른 건 아니에요. 유난히 삼성께 빠른데, 얘를 벤츠로 본다면 얘는 티코야. 같은 벤츠라고 해도 이게 진정한 벤츠라면 얘는 벤츠 중에 티코 같은 애들이지. 근데 이거를 달아놓으면 일반 하드디스크 달려있는 컴퓨터보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그럼 얘를 달면 어떻게 될까? 이 비싼 걸 달면 그냥 키면 언제 켜졌지? 1초 만에 부팅해. 1초 만에. 예. 제가 예전에 하드디스크를 달아놓고 컴퓨터를 작업할 때는 전원을 켜면 한 5분 있다가 켜져요, 화면이. 윈도우가 켜지는데 SSD로 바꿨거든요. 이런 거로 바꿨어요. 이렇게 길쭉한 거 말고 일반적인 넓적한 거, 이거를 거쳤는데 바탕화면이 켜지는 게 보여. 뭐 한 30초? 20초 만에 켜지는 거야. 5분 걸리던 게 빨라졌죠. 그렇죠? 지금 제가 쓰는 노트북에는 요거 얘를 꽂아 놓고 쓰는 건데, 딱 키면 한 2-3초 만에 켜지는 것 같아. 화면이 쫙 열리는 게 굉장히 빨라진 거죠. SSD라고 하는 거 이제는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 안에 이게 없다, SSD가 없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똥차야, 똥차. 느린 거. 요즘 판매하는 노트북은 100%, 요즘 데스크탑 판매하는 거, 조립 제품 판매하는 거는 100% SSD가 달려있다 보시면 돼. 이게 안 달려있으면 슬퍼요. 너무 느려서. 그 정도로 이제 대중화됐다는 얘기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 그래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반도체를 이용하다 보니까 되게 빨라요. 그리고 진동, 소음, 발열 이런 게 없고, 열은 조금 날 수 있어요. 어차피 전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열은 조금 나는데 따뜻한 정도? 뜨겁거나 이러진 않고.
CD롬은 안 쓰죠 지금. CD롬을 시험 문제 낸다 그러면 이거는 시대를 역행하는 거지. DVD, 플로피 디스크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지금. 이제 CD, DVD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드 디스크도 시험에 안 나오고 SSD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하드 디스크를 대체한 차세대 보조기억 장치로서 반도체를 이용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SSD 딱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제. 예. 블루레이 디스크는 나와요.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하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처음에 CD가 나왔죠? 그 다음에 DVD가 나왔잖아요. 자, 처음에 CD가 나왔어요. CD. 그 다음에 DVD가 나왔죠. 왜 CD에서 DVD로 나왔습니까? 배경이 옛날에 CD 안에다 영화를 담아놨거든. 그래서 한 70분 이렇게 봤어요. 근데 화면이 옛날에 14인치 모니터 그런 거로 봤는데 그것도 화질이 좋지는 않았어. 그럭저럭 볼만했어. 근데 가면 갈수록 19인치, 20인치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화질이 똥이야. 안 되겠어. 그러면 화질을 높이면 CD 한 장의 영화를 10분, 20분밖에 못 담는 거지. 그러니까 용량 큰 CD를 만들자. 그게 DVD예요. 용량 큰 CD. 자, 그럼 얘는 얼마냐면 책에 보니까 650메가 정도, 700메가 정도라고 써 있어요. DVD는요, 용량이 4.7기가에서 8.5기가까지. 그러니까 8기가는 1000메가를 1기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700메가에서 8500메가니까 용량이 굉장히 커졌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블루레이가 나왔어요. 블루레이에서 푸른색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왜 이게 이자가 안 붙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블루레이라고 돼 있죠. 블루레이. 근데 이 블루레이는 25기가에서 100기가. 어마어마한 용량을 자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CD처럼 생겨서 똑같이 생겼는데 안에 이제 층이 좀 다른 건데 하여튼 거기다 25기가에서 100기가를 담으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어릴 적 성장 비디오서부터 찍은 사진들을 저 블루레이 디스크로 딱 레코딩을 하는, 굽는 거죠. CD 굽는듯이. 그렇게 해서 갖고 있다가 근데 이게 등장하긴 등장했는데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노트북이나 요즘에는 이 DVD나 블루레이 장치가 없잖아. 없으니까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저걸 대신에 이제 외장 하드들이 많이 나오니까 외장 하드에다 담아놓죠. 저희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했던 동영상들이나 사진들은 제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외장 하드에.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 애들한테 줘야지. 니들 거니까 니들이 가져가. 이렇게 줘버려야지.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바이트. 우리 그때 비트 얘기 나왔죠. 비트. 0이냐 1이냐. 그 8개가 모이면 1바이트고. 바이트가 이제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에타바이트. 자, 키로는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메가톤급 이런 거.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우리가 지금 쓰는 게 기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테라바이트도 써. 외장하드 4테라바이트 이런 거 쓰거든. 4000기가. 테라까지만 쓰고 있어요. 현재는. 이제 테라 위에는 페타. 그 다음에 에타라고 하죠. 에타. 아직 페타는 등장 안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테라가 제가 본 것 중에는 16테라 이런 것밖에 못 본 것 같아요. 16테라. 100테라, 200테라 이런 건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테라에서 페타로 넘어가면 그때는 너무 용량이 커져서 걱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기는 밀리세컨드, 그 다음에 마이크로세컨드, 그 다음에 나노세컨드, 피코세컨드, 그 다음에 femto세컨드, 그 다음에 아토세컨드.
그러니까는 용량은 1000배씩 늘어요. 1024배, 1000배씩 늘고 빠르기는 1000분의 1씩 빨라져요. 1000분의 1씩. 그렇죠? 1000분의 1씩.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피코세컨드는 얼마나 빠르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빠른 속도를, 처리 속도 단위를 나열했을 때 순서가 바른 거를 고르시오 뭐 이런 거 나오고, 용량 큰 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어느 게 가장 정확히 나열된 건지 그 순서를 고르는 게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페타나 에타는 잘 안 나와요. 왜? 우리가 못 보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가, 뭐 메가, 뭐 테라 이거는 많이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이크로, 나노, 피코 요 정도. 펨토, 아토도 잘 안 나오는 것 같던데. 또 뭐 나오면 또 뭐 공부해 봐야 되겠죠. 자, 문제 좀 볼게요. 저 위에 보니까 HD급 고화질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광학 장치래. 광학 장치라는 거를 CD, DVD 이런 걸 광학 장치라 그래요. 근데 25기가 이상이니까 블루레이. 그 다음에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 그러면 SSD지. 일본 DVD? DVD는 느려 안 돼요. DVD나 CD는 느려. 블루레이도 느려요. 용량이 많이 저장된다는 얘기지. 느려. 못 써. 하드디스크에 비하여 그랬는데 두 번째 보기에는 하드디스크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 번째가 뭡니까? SSD. 이게 맞는 얘기죠. 네 번째 칩이라고 돼 있죠. 칩 디스크라는 게 예전에 있었어요. 플로피 디스크처럼 생긴 애인데,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플로피 디스크가 1.44메가입니다. 1.44메가. MP3 노래 하나도 저장이 안 돼요. 근데 집 디스크는 100메가짜리였거든. 플로피 디스크랑 똑같이 생겼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 플로피가 한 장에 500원, 1000원 할 때 이 집 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 몇만 원 했었단 말이에요. 용량은 그렇게 뭐 많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비싸지, 활용도도 없지, 에이 쓰지 마. 잠깐 나왔다 사라진 물건입니다. 저는 이제 그 시절에 있었으니까 사용을 해봤는데, 그렇죠. 플로피에 비해서는 용량이 크니까 우와 뭐 사람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놀랐겠지만은 별로. 그 다음에 이제 기억장치 빠른 속도라든지 느린 뭐 이런 거, 처리 속도라든지 해서 순서가 정확히 나열된 거를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빠른 거니까, 느린 거는 이제 밀리세컨드, 마이크로 세컨드, 나노 세컨드, 피코, 펨토, 아토. 2번이 빠른 거에서 느린 건데 2번 아토, 펨토, 피코, 나노, 마이크로, 밀리. 2번 고속 처리 순서. 가장 빠른 건 CPU라 그랬죠. 그러니까 CPU 안에 들어있는 레지스터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중에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SRAM, 정적 메모리가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메모리를 불리는 주기억 장치고,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고. 보조기억 장치 중에는 SSD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하드, 뭐 DVD 이런 거. 네. 자, 그 다음 거를 볼게요. 모니터. 우리 컴퓨터 PC에서는요 모니터란 말을 안 썼어요. 모니터란 말을 안 쓰고, PC에는, PC 말고 옛날 대형 컴퓨터, 슈퍼컴퓨터에는 그냥 디스플레이, 화면 장치라 그래서 화면 장치. 그런데 이 화면 장치가 두 가지로 있었어요. 옛날 컴퓨터들은. 슈퍼컴퓨터나 이런 대형 컴퓨터들은요 본체 한 대를 가지고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가면 은행 본점에는 본체가 있고 지점에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만 있는 거야. 그게 한 세트가 줄로 연결되어 있어. 그걸 단말기라 그래, 단말기. 그러면 이제 본점에 있는 중앙 컴퓨터를 스위치를 끄면 어떻게 돼요? 전국에 있는 지점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본체를 켜서 본점에 있는 본체를 관리하는 단말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컴퓨터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저장 장치가 얼마큼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얘를 콘솔이라고 불렀어요. 콘솔. 그러니까 콘솔은 관리용 단말기고 일반 단말기는 작업용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PC로 바뀌면서 본체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화면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 단어
모니터라는 말을 쓴 거죠. 모니터링한다, 감독한다, 감시한다, 감찰한다 라는 영어 단어 모니터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니터링 한다는 의미로 모니터를 썼는데, 이 화면 장치는 과거에 그 브라운관 이렇게 생긴 거죠. 브라운관. 이게 평면이죠. 예전 평면이 아니었잖아. 동그랬잖아, 배가.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동그란 거는 앞에서부터 거리가 원형으로 돼 있어야 그게 일률적으로 길이가 똑같으니까. 근데 그 대우가 예전에 그 대구경 전자총 해가지고 모니터 앞에 이렇게 둥그런 부분을 대표로 깎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면 브라운관, 그게 처음 등장했어요. 대우가. 그게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겁니다. 평면 브라운관. 그러니까는 그림을 그려서 본다면, 뭐 시험에는 안 나오는 이제 사라진 유물이 됐겠지만, 잠깐만요. 어디 갔어? 그림판. 예전에는 이제 모니터가 요렇게 동그랗게 됐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야만이 요 뒤에가 요렇게 돼 있었는데, 요렇게 여기에 전자총이 있었단 말이야. 전자총, 요렇게 전자총. 여기서 빔을 뿅 쏘고 뿅 쏘고 뿅 쏘는 거야. 그러면 거리가 똑같아야 되니까 휘어져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바짝 깎았지. 그랬더니 거리가 달라졌잖아. 가운데는 짧고 모서리는 길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기술이 된 거죠. 이게 기술이 된 거지. 이렇게. 여기가 전자총이에요. 여기에서 전류를 22,000V로 올려가지고 요 화면에다 뿅 쏘는 거야. 빨간색, 노란색을 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화면에 이제 배우들 얼굴도 나타나고 하는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모니터는 안 쓰고 대부분 뭐로 바뀌었어요? LCD, LED 이런 거로 바뀐 거지. 그렇지. 좋아진 거죠, 세상이. LCD 액정. 그러니까 우리 전자시계 있잖아요. 전자시계. 그 숫자 같은 게 나타나는 전자시계 보면은 고장난 걸 제가 뜯어보니까 유리가 위아래로 달려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뭔가가 나타나는 기계가 들어가가지고 숫자가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산 안 합니다. 옛날 찜질방 가면 큰 대형 텔레비전이 있었잖아요. 초기에. 그게 PDP예요. 이게 한 달에 전기요금이 30-40만 원 나옵니다. 하루에 2시간씩 틀면 한 달에 전기요금이 30-40, 에어컨보다 더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은 줘도 안 갔지. 그러다가 이제 LED가 나왔죠. LED. 꼬마 전구에 꼬마 전구. 아주 굉장히 조그만 꼬마 전구를 촘촘히 박아놓은 거죠. 얘가 전기를 덜 먹어. 그래서 형광등 대신에 요즘은 LED로 해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건널목에 가면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 그게 다 LED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가로등도 다 LED로 바뀌었어요. 옛날 가로등을 지금이 아닌 옛날식으로 쓰면 전기요금 감당 못합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이제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니까 LED는 전기를 많이 안 쓰니까는 가로등도 많이 늘어났죠. 동네방네 어두워서 뭐 이렇게 불편함은 없을 정도로 잘 해놨어요. 예. LED. 픽셀이란 말 들어보셨을까요? 픽셀. 화소라 그러죠, 화소. 우리 그 바둑판 같으면 가로 세로 이렇게 줄을 쳐서 그 사이에다가 돌을 올려놓는 거지만, 선이가 그 격자선에다 올려놓는 거죠. 이게 가로와 세로 만나면 여기다가 이렇게 바둑알을 올려놓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둑알을 올려놓는 건데, 화소는 그게 아니라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다 가로 세로가 만나는 그 격자 안에 여기다가 빨간색, 노란색을. 잠깐만,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 보이세요? 이렇게 네모난 거 보이세요? 자, 얘를 줄이면 아주 사실적으로 보이는데, 얘를 확대하면 이렇게 네모난 거 정사각형으로 보이죠? 요 하나가 픽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착각 찍으면 이 격자를 만들어서 하나씩 저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 스마트폰 카메라가 뭐 1000만 화소다, 1200만 화소다 이러면 가로가 뭐 4000개,
세로가 뭐 2000개, 2500개 그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개수가 왼쪽에서 또 오른쪽까지 쭉 진행하면 격자가 몇 개인지를 세보면 나오는 거지. 그 하나하나를 우리는 화소라고 부르고 이 곱하면 전체 화소가 나오는 거고. 그걸 해상도라고 부르죠. 해상도. 자, 화소가 가로가 3000개입니다. 세로가 2000개입니다. 그러면 3000개, 2000개 곱하면 600만 개가 되는 거죠. 그럼 해상도는 600만 화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예. 모니터의 크기는 어떻게 합니까? 대각선의 길이를 옛날에 인치로 표현했는데 국가법이 바뀌었어요. 미터법으로. 그래서 지금은 센티미터로 표현하고, 우리 강의실 모니터는 모니터 상단에 S20 써 있는 걸 봐서는 20인치형인 것 같아요. 20형. 인치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20형이라고 표현하죠. 20형. 예. 요런 데 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좀 보려고 그러잖아요. 어디 갔어? 모니터. 예. 그럼 여기에 24형. 센치 60.5cm하고 24형, 32형이라고 되어 있죠. 요것이 이제 대각선의 길이를 센티미터로 표현하고, 센티미터로 표현하니까 잘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예전 방식대로 32인치라고 표현하면 안 되니까 32형이라고 표현한 거죠. 네. 그렇게. 31.5형이면 큰 거죠. 그렇죠? 화면이 큰 거죠. 32형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우리 지금 저쪽 303호에 컴퓨터하고 세로 시스템이 책상하고 다 들어왔어요. 새로 들어왔어요. 이제 저쪽에는 이제 그런 뭐 그래픽 위주로 하는 강의가 저쪽에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쪽에서 하던 수업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올 것 같아. 걱정이네. 저렇게 전기도 안 들어오고 퍽퍽 나가는데. 하여튼 오늘 제가 수업 끝나면 이 이후로부터는 이 강의실 수업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그럼 이제 전기 공사 다시 해야지 뭐 천상. 그건 막 이 직원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재생률은 자 지금 화면에 불이 들어와 있죠. 저기 계속 켜 있을까? 안 돼. 계속 켜 있으면 전기 많이 나가요. 그래서 번쩍. 그럼 얘가 이제 어두워지잖아. 사그러들 때 그때 또 번쩍. 또 사그러들잖아. 또 번쩍. 근데 그거를 우리 눈이 감지를 못해. 껌뻑껌뻑거리는 걸 감지 못할 정도로 해주는 거야. 이게 재생률이에요. 일주일에 몇 번씩 껌뻑거리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얘를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면 그림이 선명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면 좋겠죠. 그렇죠? 요 길이가 점 간격, 도트 피치라 그래요. 여러분이 모니터를 사실 때 여기 보면 점 간격 피치가 있어요. 0.2745mm, 0.3114mm 이렇게. 근데 화면이 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간격이 길지. 근데 얘는 27형이고 0.3mm인데 얘는 32형인데 0.27mm죠. 얘가 더 짧죠? 모니터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해상도가 높잖아. 엄청 높잖아. 이게 좋은 거지. 비싸지. 이런 거. 이거 좋죠. 0.272, 0.2745. 얘가 더 좋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를 보시고 사시는 거죠. 뭐 이런 거 쓰면 좋지. 이거는 이제 쿼드 HD라고 해서 좋지. 그 다음에 요즘 보면은 울트라 와이드라 그래서 양팔 간격으로 쫙 펼쳐지는 그런 모니터도 있어요. 그게 여기 보면 이 와이드인데 되게 넓어요. 영화 보기 참 좋아. 이런 것들. 이건 광고고, 이건 광고. 이거 보세요. 넓죠? 굉장히 넓죠? 123만 원이래. 쉽게 말하면 우리 일반적인 사용하는 모니터가 가로로 2개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굉장히 큰 거를. 이거로 인터넷을 하니까는요, 이 넓은데 가운데 조그맣게 화면이 뜨더라고, 인터넷 창이. 너무 흉해. 너무 흉해.
요거요. 그래픽 작업할 때나 게임할 때 제일 좋지. 게임. 화면이 넓으니까 다 보이잖아. 예를 들어서 보세요. 화면이 좁은 거 가지고 게임하면 왼쪽 오른쪽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넓으니까 어때요? 왼쪽 오른쪽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는 게임이 좋지. 영화 볼 때 좋고 영화. 영화 볼 때도 남더라고. 좌우가 남아. 너무 넓으니까. 전 모니터 3개를 연결해 쓰거든요. 이것도 더 넓게 쓰지, 제 거는. 예. 이런 거 비싸죠, 그렇죠? 예. 돈 모으면 살 거예요. 자,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모니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옳은 걸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출력 장치 하나다. 맞는 말인 것 같고, 비디오 어댑터와 관계없이 모니터는 영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도트라는 화소 단위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모니터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선명하다. 그런데 비디오 어댑터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은요,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비싼 게 달려 있는데 모니터를 4개까지 쓸 수가 있어요. 4개까지 쓸 수 있는데 현재 3개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요즘 울트라 와이드 해가지고 대형 텔레비전 있잖아요. 그런 모니터도 4개를 연결을 해요. 3개. 그러니까 비디오 어댑터라는 말은 그래픽 카드라고 합니다. 그래픽 카드. 이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해상도가 달라져요. 우리 강의실은 나름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어요. 나름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어서 포토샵이나 이런 영상 작업이나 이런 그래픽 작업할 때 나름 좋습니다. 여기 장치 관리자에 보면은 알 수 없는 장치가 뭐야? 여기 디스플레이 어댑터라 그래서 지폴스 GT220이 들어있는데 요즘 애들 이거 주면 싫어하죠. 울어요. 왜 이런 거 거지 같은 걸 주냐고 하는데 그래픽하기 공부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게임할 때는 못 써 이건. 게임할 때는 못 쓰는 거고 그래픽 포토샵 같은 거 할 때는 돌아가요. 이런 어댑터가 있는 게 있어서 잘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품 중에 주요 부품 중에 VGA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비싸죠, 그렇죠? 이런 그래픽 카드가 왜 가격이 또 내려가냐고 비싸게 샀는데, 그렇죠? 막 100만 원씩 할 때 샀는데 뭐 내려가네. 2070 이런 거, 얘는 더 내려갔고, 2070, 2080이 제일 좋아요. 근데 2080이 어디 있더라? 2080 여기 2080 Ti도 있네. Ti. 이거 뭐 구경해 볼게요. 2080 슈퍼 94만원 내려갔네. Ti 159만원. 아직까지 Ti는 비싸네. 같은 벤츠라도 싸구려 벤츠, 고가 벤츠 이런 거 나누는 것처럼 얘는 아주 굉장히 좋은 거. 여러분 자녀들한테 얘를 선물해 보세요. 아마 5년간은 복종할걸요? 엄마의 말씀을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애들이 고개를 수그릴 거야. 이거 사다 주면. 대신에 성적은 보장 못합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동네방네 잔치를 할 거야 애들이. 야, 나 2080 Ti 우리 엄마가 사줬다? 이렇게. 게임을 뭐 어마어마하게 잘 돌아가는 것들이죠. 그러면 아까 뭐 150만원 이랬잖아요. 비싼 거 한번 보여드릴게. 그러니까 요거 빼고 그래픽 카드 중에서 높은 가격선으로 보면은요 별로 안 비싸죠, 그렇죠? 1289만원입니다 128만원이 아니라 1200 그냥 1300만원 정도 하는 거죠, 그렇죠? 왜? 이게 뭐 하는 용도인데? 영화 제작할 때 쓰는 거. 아까 그런 게임용은 영화 제작이나 이런 할 때 불편해요. 그건 게임용입니다. 이런 거를 꽂아놔야 영화를 제작하면서 뭐 한 80인치 모니터들을 텔레비전을 막 4개씩 연결해서 어마어마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 이런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거 이런 거 채굴할 때도 뭐 어마어마하게 빨리 채굴이 되고 그런 것들이죠.
자동차로 표현하면 표현을 못하겠다. 어떤 자동차를 이거로 표현할까? 리무진 대통령 방탄차 이런 거? 근데 경주용 차량처럼 빠르고 덤프트럭처럼 많이 싣고 엄청나게 쾌적하고 뭐 언덕을 올라갔는데도 못 느끼고 자갈밭을 달리는데도 편안하고 뭐 그런 거라고 표현해야 되나?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근데 게임하는 사람한테 저거 사다 주면 울어요. 또 게임 안 된다고. 그런 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컴퓨터 장치들은 크게 이제 게임용으로 나오는 거냐, 그래픽 그런 용도로 쓰냐, 아니면 영상 제작을 전문적으로 한 용도냐,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비디오 어댑터라는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달라져요.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픽셀, 재생률, 점간격, 해상도 이런 말 나와 있죠. 재생률은 껌뻑거리는 거고, 픽셀은 최소 단위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고, 해상도는 모니터 화면의 명확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1인치 해상의 픽셀 수가 많을수록, 이거 점간격 아니에요? 근데 사각형의 픽셀의 수가 많을수록 표시할 수 있는 색상의 수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답은 네 번째네요. 모니터 화면의 명확성을 나타내는 건데 픽셀의 수가 많다고 해서 1인치 사각형의 픽셀의 수가 많을수록 표시할 수 있는 액정의 그 색상의 수가 증가한다고 하는 게 조금은 어색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여튼 네 번째가 틀렸습니다. 인터럽트라는 거는 우리말로요. 우리말로 하나 적어 드릴게. 인터럽트라고 하죠. 인터럽트. 이 스펠을 또 이렇게 바꿔 놓을까? 인터럽트. 이거는 중단 개입. 중간 개입. 중간에 끊어놓고 개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막 공부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 엄마, 나 배가 아파. 막 너무 괴로워. 이렇게 문자가 오면 공부하십니까? 못하죠. 하던 일 때려치고 나가야 돼, 일단. 그래서 전화를 걸죠. 어디가 아픈데? 엄마 뻥이야. 그럼 너 이따가 죽었어. 이러겠지? 근데 실제로 아프다 그러면 뭐 병원을 쫓아가든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와야지. 물론 일상적에서는 안 와도 돼.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근데 컴퓨터에서는 급한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컴퓨터 안에서. 그러면 거기까지 하다가 멈춰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해야 돼. 바이러스 걸렸단 말이야. 그럼 바이러스를 찾아가지고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하던 일 상태로 돌아와서 마저 일하는 거. 그걸 인터럽트라 그래요. 이런 일이 많아요. 자, 인쇄를 했어요. 인쇄를 한참 하다 보니까 종이가 없대네? 삑삑삑거려. 인쇄가 안 되고 있어 보니까 종이가 없네요 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사용지를 다시 집어넣고 나서 다시 계속 버튼을 누르면 마저 인쇄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인터럽트예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컴퓨터 사용할 때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현재 작업을 중단하고 하나 빼먹었다 이게. 그 다음 기억을 해야지. 기억을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을 해야지. 중단하고 도망가면 안 되지. 기억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우선 처리한 후에 복귀해야죠. 복귀했는데 아까 뭐 했지? 모르면 안 되잖아. 그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 기억된 상태로 돌아와서 마저 일을 해야지. 예. 하여튼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터럽트가 종류가 많아요.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종류가 많죠. 예를 들면 프린터로 인쇄하는데 종이가 안에서 꼈네? 안 내려오는 거 안에서 껴가지고 잼 걸렸다 그랬지. 잼. 이것도 인터럽트예요. 종이가 모자라. 이것도 인터럽트고,
중간에 퍽 하고 정전됐네? 이것도 인터럽트야. 인터럽트. 예. 그 다음에 인쇄 한참 하고 있는데 취소 버튼을 눌렀거든, 마우스로. 이것도 인터럽트예요. 외부 인터럽트. 인터럽트.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인터럽트는 뭐냐면 컴퓨터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잘못된 명령이 발생했어요. 잘못된 명령이 발생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 멈춰야지. 엑셀에서 뭔가를 계산을 한참 하는데 오류가 발생했어. 오류. 어떤 수를 나누다 보니까 분모가 0이 됐어. 그러면 오류가 나잖아요. 이것 내부 인터럽트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뭐냐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든지 했을 때 컴퓨터가 야 하지마 멈춰 하고 그 일을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인터럽트다 이거지. 그럼 인터럽트가 중복적으로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순위에 따라서 외부 인터럽트를 먼저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내부 인터럽트를 하고 소프트웨어적 인터럽트를 하고. 그런 외부 인터럽트 중에서는 정전이 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요. 정전됐는데 하던 일을 멈추고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일을 못하죠. 이어서. 그런 것들도 있더라. 문제. 외부 인터럽트에는 SVC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1번이 틀렸는데? 그렇죠? 그 다음 컴퓨터의 CPU와 주변 기기 사이에 위치하여 데이터 입출력 제어를 CPU 대신 실행하는 거는 그건 이제 아직 안 배웠네. 밑에 채널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 답이 채널인데 이제 그건 좀 이따 배워야 되겠네요. 자 이제 DMA 설명 드릴 건데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DMA라는 말은 뭐냐 이거죠. 다이렉트로 메모리를 접근하겠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는 모든 걸 CPU가 처리한다 그랬죠. 그럼 CPU가 회장님이야. 그럼 보세요. 저기 아파트 저기 삼성 본관에 누가 들어오고 있어. 그럼 거기 보면 경비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경비 시스템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경비 아저씨들이 있죠. 근데 이제 뭐 일반 아파트에 있는 경비 아저씨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 젊은 청년들이 또 있는 아파트도 있단 말이야. 거기에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무슨 일 때문에 들어오십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삼성하고 연관된 일인데 삼성 회장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경비반장이 처리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우체국 택배 요청하면 우체국장이 택배 담당하냐고. 직원이 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거는 회장님이 결제 도장을 찍어야 되지만 언제 그걸 기다리고 있냐고. 그래서 입출력 장치에서 메모리를 접근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CPU가 너 뭐 때문에 그러냐? 아 내가 메모리를 좀 써야 된다. 알아서 기다려봐. 메모리 확인해 줄게. 그럼 CPU가 일일을 너무 못해요.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CPU에 상관없이 CPU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없이 직접적으로 알아서 왔다리 갔다리 해라 이거지. 그런 거를 DMA라 그래요. DMA. 이렇게 하면 빨라지겠죠? 빨라지겠지. 또 하나 채널이란 말이 나와요. 채널. 그 우리 그 텔레비전 채널처럼 그 채널인지 영어가 어려운데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거를 복사해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붙어지겠죠. 이거 CPU한테 허락받은 거야? 아니잖아. 그리고 제가 이거를 여기 있는 제 컴퓨터에 있는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이 폴더에 있는 파일을 복사해서 저쪽 내 문서로 붙여넣기 하면 일로 쫙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채널이 담당하는 거예요. 야 복사 붙여넣기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너 지금 인쇄하는 중이지? 알았어. 내가 통제해 줄게. 화면에 보여주는 거지? 내가 통제해 줄게. 지금 복사해서 USB 메모리를 복사하는 거잖아. 뭐 프로그램 복사해 달라고 해서 복사하는 거잖아. 오케이. 이런 거는 CPU에 상관없이 CPU한테 권한을 받은 거죠. 위임을 받은 거지. 그래서 그런 정도는 알아서 담당해 주는 게 바로 채널이에요. 채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셀렉트 채널, 멀티플렉스 채널 이런 게 있어요. 시험에 그게 나오려는 모르겠는데
빠른 거를 담당하는 게 셀렉트 채널이야. 하나만 전담해. 멀티플렉스 채널은 느린 거 여러 개를 담당하는 거야. 느린 거. 예를 들어서 인쇄. 인쇄는 얼마나 느립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100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복사 저장하는 거 금방 보면 저장이 되지만 얘를 프린터로 인쇄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참 걸리겠죠? 이런 느린 애들은 채널 중에 멀티플렉스 채널이라는 애가 있어서 그렇게 느린 애들만 여러 개 관리해줘요. 난 느린 애 전문 이런 거고. 셀렉트 채널은 선택하는 거니까 빠른 애만 딱 하나 전담해서 얘만 전담해주는 채널 뭐 이런 게 있더란 얘기지. 예. 그 다음에 입출력 작업이 끝나면 어떻게 한다? CPU한테 당신의 허락받고 내가 했으니까 인터럽트 신호를 보내줘야죠. 아까 인터럽트 뭐라 그랬죠? 중간에 일이 생기면 멈춰주고 어디까지 멈췄는지 기억했다가 이어서 마저 하고 뭐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CPU와 주변 기기 사이에 위치하여 데이터 입출력 제어를 CPU 대신 해주는 거니까 이게 채널이란 얘기죠. 모뎀은 뭡니까 또 그러면? 지금 보기 중에 모뎀이라는 보기가 나왔죠. 모뎀. 영어로는 모뎀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모듈레이션 이렇게 보면 되겠지. N T 모듈레이션. 아 영어 싫어. 그러면 이게 틀렸네. 모듈레이션 앤 디모듈레이션. 그래서 모뎀이죠. 얘를 우리말로는 변조라고 부르고요. 얘를 복조라고 해요. 복조. 그 변조가 무슨 말인지 또 알아야 되잖아.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거. 복조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게 복조예요. 그래서 변복조 장치, 모뎀. 여러분 댁에 하나씩 있죠? 이거 없으면 인터넷 못해요. 우리 가정에 모뎀 하나 다 들어왔어. 그 모뎀에 뭐를 연결합니까? 허브를 연결하죠. 공유기 연결하잖아요. 여기도 그래. 여기도 이렇게 교육기관도 다 똑같아요. 모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는 아날로그 처리합니까? 디지털 처리합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100% 디지털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기가 인터넷 연결을 할 거 아닙니까? 기가 인터넷. 그러면 인터넷 선로는 광통신이죠. 빛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날로그예요. 디지털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서 컴퓨터로 처리한 신호를 광통신을 통해서 나갈 때 아날로그로 바뀌어서 나가야 되거든.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집으로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오면 이 모뎀이라는 애가 다시 디지털로 바꿔서 그걸 이제 공유기에다 뿌려가지고 이제 각각 컴퓨터로 와이파이 신호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는 거죠. 와이파이는 디지털이죠. 멀리 못 나가잖아. 와이파이는 멀리 못 나가잖아. 디지털은 단점이 뭐냐면 멀리 못 나가요. 그냥 멀리 송출할 때는 다 아날로그로 송출해야 돼. 아날로그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전 통신한다 이러잖아. 무전기, 군인들, 경찰들 이거 다 아날로그죠. 멀리 갈 수 있어. 그러대요.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희 아버지도 간혹 그런 얘기 하시는데, 야, 그 KBS 방송이 월남에도 잡혀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주파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파, 중파, 고주파, 그 다음에 초단파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파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AM 방송이 중파 방송입니다. KBS 중파 라디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AM 방송이라고 얘기하지 과거에는 중파라 그랬거든요. 단파 라디오도 있죠. 우리나라는 단파 라디오를 안 써요. 단파 라디오를 쓰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간첩들이 소지하고 있는 라디오가 단파 라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호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 북쪽에서 뭔가를 막 신호를 보내면 얘가 이제 그거를 이어폰 꽂고 듣는 거죠. 입을 뒤집어 쓰고 이런 거.
근데 그런 신호 중에 극초단파 같은 거는 아주 짧게 가거든요. 그래서 FM 방송, 음악이나 이런 것들. AM 방송은 라디오 방송, 뉴스 같은 거. 이런 것들. 하여튼 아날로그로 갑니다. 그래서 멀리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간에 이 변조, 복조를 해준다고 해서 모뎀이라고 나온 게 보기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버퍼는 뭐예요? 버퍼? 버퍼? 영어로 버퍼. 이거는 임시 기억 공간에 임시 기억 장치, 임시 기억 공간. 임시 기억 공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빠른 것과 느린 것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장 공간에 저장 공간. 인터넷상에서 어떤 신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신호를 갖고 있다가 내 컴퓨터에서 뭐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도 하나의 버퍼예요. 캐시 메모리도 버퍼입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하드 디스크 안에도 다 버퍼가 있어요. 왜냐면 보조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하고 같이 사용되잖아요. 그럼 주기억 장치는 빠르고 보조기억 장치는 느리니까 보조기억 장치 안에다가 주기억 장치처럼 빠른 뭔가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직접 주기억 장치에서 보조기억 장치로 전달하면 너무 느려서 안 되니까 보조기억 장치 안에 있는 빠른 버퍼 안에다가 전달을 하면 얘가 받아가지고 보조기억 장치에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버퍼가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지. 용량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하드디스크. 여기 보면 하드디스크 안에는 이렇게 버퍼가 256메가 이렇게 버퍼가 있어요. 버퍼. 256짜리인지 128짜리인지 128보다는 256이 좋겠죠. 용량이 2배 많잖아. 용량이 많잖아. 요거는 256. 얘는 256. 얘는 264. 얘는 64죠. 그렇죠? 얘는 256. 64. 이런 버퍼 용량을 갖고도 가격을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용량이 크면 클수록 버퍼도 용량이 커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버스라는 말이 나왔네. 버스. 3번 문제 안 풀었네. 이 주책이야. CPU 간섭 없이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어쩌고 저쩌고 직접. 그러면 DMA지 뭐. 교착 상태 들어보셨어요? 교착 상태. 데들락. 우리 책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쪽 신호, 이쪽 신호를 받아서 차가 들어오는데 진입하는 공간이 좁아. 그럼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막 꼬여 있잖아요. 교착 상태 빠졌다 그러잖아. 예. 컴퓨터도 그럴 일이 생겨요. 막 이것저것 작업하다 보면 안에서 뭐 충돌이 나가지고 멈춰버리는데 얘를 빼자니 쟤도 빠질 데가 없고 그럼 막 안에서 꼬이는 거지. 그러면 컴퓨터가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움직여. 그것도 껐다 키면 안에 있는 데이터는 지워지고 난리 나는 거죠. 그때는 좀 기다려 봐야 돼. 예. 그런 일도 생깁니다. 하여튼 답은 DMA죠. 자, 버스. 얘는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로. 우리 버스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시외버스, 고속버스, 시내버스. 버스가 뭐예요? 실어 나르는 통로라고. 실어 나르는 통로. 자, 제가 이거를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누르면 여기 또 하나 생기잖아. 이렇게. 그럼 어떻게 이게 복사한 게 어디로 저장됐다가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키보드나 마우스로 움직였잖아요. 그럼 여기 USB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고 컴퓨터 메인보드 안에 본체 안에 뭐 통로가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림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잠깐만 아까 여기 메인보드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세요. 요거. 이게 CPU예요. CPU.
요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금들이 보이죠? 금선이 보이죠? 이게 통로들이야. 통로들이야. 이거 설계도가 잠실 운동장 만화태잖아요. 이걸 손톱만한 크기에다가 축소시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좀 보시면 이렇게 선들이 보이죠? 이건 은이라 그랬고 요 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통로거든. 통로. 이게 버스야. 이 개수가 많으면 빨리 움직이는 거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선들이 보이죠. 선들이 보이잖아요. 이 선들을 통해서 자료들이 움직이고 하는 겁니다. 명령이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확대해 보면 이 중간에 뭔가 이렇게 선들이 놓여 있거든요. 자, 이게 메인보드인데 요 안에 보면 요게 CPU가 들어가는 자리고, 요 빨간색 노란색이 메모리 주기억 장치 꽂히는 자리고, 요쪽 옆면에 보면 USB 포트, 뭐 키보드 마우스 꽂는 자리, 인터넷 연결한 장치, 스피커 연결하는 장치, 여기 보라색, 노란색, 요게 하드디스크 SSD가 연결되는 장치, 요 푸른색, 여기 그래픽 카드가 꽂히는 자리, 여기 하얀색, 여기는 TV 수신 카드라든지 이런 장치가 연결되는 공간,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보면 다 접점들이 있잖아요. 접점들이. 뭐 복잡하게 돼 있죠. 그렇죠? 이건 이제 통신 장치들인데, 통신 장치도 이 안에 보면 접점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다 뭐라고 부른다? 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버스. 실어 나르는 통로가 있어야 글로 자료가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도로가 있어야 글로 사람이 지나가든 차가 지나가잖아요. 버스는 그냥 그 외형으로 보이는 게 버스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컴퓨터는 그 외형이 아니라 그 실어 나를 수 있는 통로, 거기에 자료가 지나갈 거고 명령이 지나갈 거고. 그렇게. 내부 버스는 뭐냐면은요, 내부 버스는 CPU 내에서 움직이는 통로, CPU 내에 있는 거. 아까 그림 잠깐 보여드렸지만, 아까 여기 CPU 그림 있었잖아요. 어디 갔어? CPU야. 요거 CPU인데, 이 CPU 안에도 통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있는 통로를 우리는 내부 버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외부 버스는 뭐냐면, 이제 CPU하고 주기억 장치. 아까 그림 보시면, 아까 메인보드 그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 갔느냐. 메인보드 그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메모리 슬롯, 그럼 메모리도 CPU랑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판들이니까. 이제 그 기판들에 연결되어 있는 거, 그걸 우리는 외부 버스. 근데 외부 버스 갖고 부족해. 왜? 이 밖에 있는 모니터를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모니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니터를 연결하는 이쪽에 모니터 채널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모니터 연결하는 장치. 키보드를 여기다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USB 장치를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확장 버스. 요런 거, 하얀색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확장 버스라고 한다. 확장 카드 슬롯. 확장 버스.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말하면, 사람 머리로 말하면 뇌에서 움직이는 게 내부 버스고, 그럼 이제 손가락으로 뭘 만지면 뭐가 잡혔네 하고 느낄 거 아닙니까? 그게 연결되는 건 외부 버스고. 근데 내가 지금 밖에 있는 뭔가 야구를 하려면 야구 방망이를 공을 글러브를 껴야 될 거 아닙니까? 외부 장치를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확장 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말은 쉬운데 어렵지, 말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려면 아까 여기 본체 메인보드 안에, 이 메인보드 안에 뭔가 많잖아요. 보세요. 여기 CPU가 들어간 자리라 그랬고, 여기 검정색 하늘색은 메모리 그래픽, 주기억 장치 연결되는 장치고, 요 하늘색하고 요 흰색은 그래픽 카드, 모니터를 연결한 장치고, 이쪽에 왼쪽에 보면은 여기 사운드 장치라든지 USB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인터넷 연결한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뒤편에 여기 이쪽에는 이제 SSD나 하드디스크, DVD 같은 걸 연결해주는 장치고, 이런 장치들이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에 보면 또 몇 개가 보이죠? 하늘색이요. 이 하늘색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본체 앞에 보면, 본체도 USB 꽂는 데가 있죠. 케이스 앞에도. 그거 여기다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다 연결하는 거죠. 그런 것도, 얘는 그래픽 카드가 하늘색, 흰색, 검정색까지 있네?
그럼 그래픽 카드를 3개를 꽂을 수가 있는 거야. 3개. 이거 비싼 거예요. 이 메인보드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런 걸 많이 연결할 수 있는 장치들은 비싸고, 그렇지 않고 얘도 지금 연결하는 게 여기 하나 있고 또 몇 개 더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한 개밖에 없는 것도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아예 없는 거.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는 컴퓨터들은 이게 없더라고. 아예. 그 겉모습은 삐까번쩍한데 안에 내용이 없어. 속빈 강정처럼. 그러니까 싸. 이게 비싸거든요. 이런 거 연결하는 게 비싸. 그러니까 오두막집이야. 겉은 기와지처럼 생겼는데 안에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지.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보시면 여기 이제 그래픽 카드 연결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보이죠. 여기 노란색, 여기 분홍색. 요거는 이제 하드디스크나 디스크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네. 이게 사운드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예. 근데 거기 보면 직렬 포트라는 게 있어요. 직렬 포트, 병렬 포트도 있어요. PST 포트도 있고요. 포트가 연결 여러 개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되지 뭐. 컴퓨터 뒷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꽂는 거 혹시 보셨어요? 우리 키보드 마우스는 USB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USB가 아니라 이렇게 PS2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라색은 마우스 키보드고 녹색은 마우스입니다. 이걸 PS2라고 해요. PS2. 요런 게 없는 것도 많아요. 없는 게 많습니다. 이게 달려 있으면 비싸요. 제가 쓰는 키보드는 요것이 요 PS2 키보드 방식입니다. USB 키보드도 있지만 요거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 이 포트가 없으면 못 쓰잖아. 제 노트북에는 이 PS2가 노트북에는 이게 없습니다. USB밖에 안 쓰거든. 근데 기존에 키보드가 있는데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변환 장치를 연결해서 이제 쓰고 있죠. 요거 빨간색, 분홍색 있잖아요. 요게 병렬 포트라 그래서 병렬. 직렬은 요게 직렬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 얘가 직렬이고 요 분홍색은 병렬입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요. 직렬은 핀이 돌출돼 있어요. 병렬은 주로 프린터, 옛날 프린터.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는 없어요. 병렬과 직렬이 없습니다. 참. 있나? 없어? 예. 아, PS2는 있다. PS2가 저거야, 콤보야, 콤보. 두 개가 합쳐져 있어, 두 개가. 그러니까 키보드를 꽂든 마우스를 꽂든 하나만 꽂아라 이거지. 그 옆에는 이제 USB가 달려 있는 거지. USB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직렬은 어떨 때 쓰냐면 예전에 마우스, 옛날에 PC 통신하던 모뎀 이런 게 직렬로 들어가고요. 병렬은 아주 오래전에 사용하던 찌르륵 하면서 찍는 프린터기, 잉크 리본 돌아가면서 찍는 프린터기, 이건 이제 병렬로 들어가 있었죠. 지금은 다 이거 안 쓰죠. 직렬로 쓰지. 직렬을. USB도 직렬입니다. 빠른 직렬. 이거는 지금 안 써요. 근데 어느 강의실에 가보니까 컴퓨터 뒤가 이게 있더라고, 둘 다. 그럼 뭐야, 그 컴퓨터는 오래된 거다 이거지. 오래된 거. 거지 같은 거죠. 거지 같은 거. 병렬 포트, 직렬 포트 이런 거. USB 포트는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유니버셜 범용 직렬 버스 이런 뜻입니다. 그게 USB예요. 얘는요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다 127개를 연결해? 여기 보세요. 여기 4개밖에 없잖아. 제가 쓰는 컴퓨터는요 지금은 이제 빼놨지만 뒤에 한 12개 꽂을 수 있어요. 12개 USB를. 대신에 허브 있잖아. 허브 이렇게 여러 개 연결한 허브. 이거를 연결하면 제가 집에서 쓰는 건 10개짜리, 7개짜리 그 두 개를 연결해 쓰거든요. 평소에 7개짜리 쓰는데
뭐 수업 자료를 복사한다든지 그러면 USB 메모리를 꽂아가지고 명령을 걸면 10개가 한꺼번에 쭉 복사가 되니까 좋죠. 그렇죠?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나요? IEE1394라고 돼 있죠? 1394는 지금 쓰긴 쓰죠. 얘는 이제 주로 그 캠코더 6mm 테이프 쓰는 캠코더, 디지털 캠코더라든지 이런 걸 때 연결하고 외장 하드 같은 거 연결할 때 쓰는데 지금 느려서 안 쓰고 대신에 이제 그 영상 작업하는 그 VJ 특공대 이런 영상 촬영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이 1394 얘를 써요. 그 다음에 IRDA라고 하는 거는 적외선 장치인데 주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고요. 지금도 이건 없더라고. 그리고 HDMI라고 하는 거, HDMI. 그 디스플레이 포트 이런 것들, 블루투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쓰이죠. 여러분 혹시 댁에서 케이블 TV 보십니까? 그럼 케이블 TV 셋톱박스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케이블 TV 셋톱박스랑 텔레비전이랑 연결할 때 HDMI로 100%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예, 약간 넓적하게 되어 있는 건데 약간 달라요 모양새가. 요거는 구형이고요. 요건 구형이고 지금 이걸 안 쓰고요. 다른 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은 요 어디 갔더라? 요 앞부분인데 그림이 잘 안 보인다. 에이씨, 얘는 비싸서 안 나오나? 그러면 단거. 여기 있는 거 한번 좀 볼게요. 얘를 한번 볼게요. 얘 이제 이 컴퓨터에 있는 앞면을 좀 볼 거예요. 앞면. 여기 앞부분에 뭐가 이렇게 꽂는 자리가 있거든요.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좀 보여라. 에이? 이 부분에 요 부분이 안 보여서 그런 거니까 제가 이제 앞부분을 좀 확대. 여기 있네요. 여기 뭔가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 보이시잖아요. 요렇게 얘는 양쪽이 깎였죠? 얘는 HDMI. 요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한쪽만 깎였죠. 한쪽만 깎였잖아요. 이거는 디스플레이 포트 DP 디스플레이 포트. 그 다음에 4개가 있네. 4개. 모니터 4개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컴퓨터에서 꽂아 놓으면 모니터를 4개를 사서 꽂아 가지고 4개를 위아래 2개씩 놓고 크게 뭐 보든지 옆으로 길게 놓든지 뭐 위아래로 세로로 쭉 놓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모니터를 4개를 사서 펼쳐놓은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뭐 공간만 있으면 저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 나가라 그러더라고. 이렇게 보세요. 모니터 3개 연결됐죠? 모니터 3개 연결됐잖아. 그럼 게임할 때 얼마나 좋아. 넓잖아. 다른 애들은 왼쪽에 오른쪽에 안 보이는데 이 사람 보이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지. 예. 비싸지 대신에 이런 거. HDMI. 근데 얘는요.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이런 애들 여기 모니터 연결한 이런 장치들은 영상만 가요. 영상. 오디오 소리가 안 간다고. 근데 우리 노트북들은 영상을 텔레비전으로 큰 화면으로 송출해줘서 크게 보면 좋잖아요. 그때 HDMI로 연결을 하면 영상도 가고 음성도 가요. 좋죠. 그럼 노트북에 있는 스피커보다는 텔레비전 스피커가 더 웅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집 애들은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노트북을 HDMI 케이블로 연결하면 TV에서 외부 입력 단자만 눌러가지고 세팅해놨으니까 그러면 텔레비전 큰 화면으로 보이고 또 텔레비전에는 5.1 채널로 홈시어터 연결을 해놨으니까 그거로 영화를 보는 거죠. 그거로 게임하는 거야. 우리 막내는 신바람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친놈처럼 막 지 혼자 즐기는 거야. 영상 다중음성으로 막 좋죠. 당연히 저희 집은 끝집이라 이렇게 끝집이라 뭐 옆집에서는 잘 안 오고 하니까는 애들이 크게 틀어놓고 게임을 하고 하더라고. 영화도 보고. 저도 그렇게 즐기고 있죠.
디스플레이 포트 똑같아요. 얘도 영상과 음성이 같이 갑니다. 굉장히 좋아요. 블루투스 뭔지 아시죠? 블루투스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이게 투스가 뭐야? 이 이빨 아닌가? 파란색 이빨 아니야? 파란색 이빨? 그렇죠. 블루투스는 그 전설의 인물입니다. 전설의 인물. 어느 나라에 파란 이빨을 가진 블루투스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게 해적이야. 근데 동네 해적을 다 섬멸해서 해적 왕국을 세웠어. 그게 전설의 왕 이름이야.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블루투스 이름을 세웠다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그 짤막짤막한 근거리 통신망들, 짧은 무선 통신을 통합한 거야. 통합. 그래서 블루투스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좋죠. 이런 거 무선 헤드셋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뭐 요즘 귀에 꽂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빼서 꽂으면 페어링 되고 또 다시 꽂아 보관해두면 충전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죠. 이어팟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핫 플러그인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핫 플러그인? 우리 플러그인, 플레이. 플러그인 플레이는 뭐예요? PMP는 꽂으면 안에서 인식하고 작동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장치들은 연결할 때 전원을 킨 상태에서 연결합니까? 끈 상태에서 연결합니까? 근데 USB는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 꽂잖아요. 그 켜 있는 상태에서 빼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장이 안 나죠. 이걸 PMP가 아니라 핫 플러그라고 해요. 핫 플러그. 핫 플러그.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 꽂으면 하드가 타요. 그리고 작동되고 있는 하드를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 빼면 보드가 타요. 안에서 고장이 나요. 근데 외장하드는 어때? 외장하드. USB로 연결한 외장하드는 켜 있는 상태에서 뺐다 꼈다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핫 플러그인, 핫 스와핑. 스왑이라는 말은 SWAP 교환하다. 바꿔치기 하다. 그러니까 빠르게 핫. 뜨겁다는 단어보다는 이제 빠르다는 의미로 쓰는 핫이겠지만 하여튼 빠르게 교체가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핫 스와핑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바이오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바이오스. BIOS를 그냥 우리말로 콩글리시로 바이오스라고 읽어요. 베이직,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 뭐냐면 이 컴퓨터 본체 안에는 윈도우도 안 깔려 있을 테고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기기 안에 어떤 장치가 연결되는지를 체크도 해봐야 되고, CPU가 꽂혀 있는데 메모리가 꽂혀 있는데 몇 기가인지 용량도 알아야 되고, CPU가 얼마나 빠른지도 다 체크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체크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작동되기 이전에 가장 근본적으로 컴퓨터를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얘는 이제 켜지는 순간 포스트라는 작업을 해요. 전원이 켜지면 스스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검한 후에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거를 처리해야 되고, 문제가 발생한 게 없으면 윈도우가 작동되는 겁니다. 그 포스트라고 하는 거, 이게 롬 바이오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롬 바이오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책에 뭐라고 써있노? 얘가 처음에 시험 문제 보니까 램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이거 봐, 이거 틀렸네. 우리 책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시모스 롬에 저장되어 있다고 나와있죠? 램이야? 아, 책도 틀렸네. 바이오스는 시모스 램이 아니라 시모스 롬입니다. 롬. 여기 롬. 이걸 왜 안 고치는지 몰라? 램이 아니라 롬이야. 그 다음에 이 롬은 지워질 수도 있고 교체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드웨어는 뭐고 소프트웨어는 뭐죠? 하드웨어는 뭐예요? 기계죠.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하드웨어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디지털 피아노. 그 안에 하드웨어로 들어가 있는데 전원 켜고 띠딘 누르면 막 악기 소리가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은 롬이라고 하거든. 롬. 하드웨어이면서도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죠. 내비게이션 같은 거. 이런 거를 우리는 펌웨어라고도 불러요. 펌웨어. 하드웨어인데 그 안에 단순히 하드웨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그때그때 교체해줘야 돼. 그렇죠? 블랙박스 안에는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되게끔 하는 기능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펌웨어가 들어가 있지. 당연히 펌웨어가 들어있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좀 볼게요. PC의 외장형 포트와 이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를 짝지어 놓은 것이다. PS2는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하고요. 또 1394는 디지털 캠코더나 외장 하드를 연결하고요. LPT는 프린터입니다. LPT 라인 프린터의 줄임말입니다. LPT는 아까 그 병렬 포트 있었죠. 병렬 포트. 얘가 LPT 포트인데 얘는 키보드가 아니라 프린터고요. 또 USB에는 프린터뿐만 아니라 온갖 다 입력할 수 있죠. 입출력 가능하죠. 2번 내부에서 중앙 처리 장치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버스다.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 내에서만 움직이면 내부 버스인데, 그렇죠? 메모리는 밖에 있는 거잖아. 메인보드 안에 있지만 그럼 외부 버스를 움직이는 거죠. 이때 지역 버스라는 말은 뭐고, 데이터 버스라는 말은 뭐고, 프로그램 버스라는 말은 뭐고, 주소 버스라는 말은 또 뭐냐 이거야. 버스가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 먼저 제어 버스는 명령이 움직이는 게 제어 버스입니다. 명령이 움직이는 게 제어 버스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5 더하기 3 빼기 2는 얼마냐? 그럼 5와 3이란 2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더하기 빼기란 명령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버스는 지금 제가 이렇게 메모장에다 입력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공간이 데이터 버스예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도 있어요. 어드레스. 주소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야, 너는 5번지에 가 있고 너는 20번지에 가 있고 당신은 27호 방에 가서 대기하게 계세요. 뭐 이런 거. 프로그램 버스는요. 프로그램 버스도 데이터예요. 프로그램도. 보세요. 제가 포토샵을 실행하면 포토샵은 프로그램이죠.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 걔도 데이터잖아. 내가 입력한 것도 데이터지만 한글도 데이터고,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를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지만 그것도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버스는 따로 없어요. 프로그램 버스라는 말은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스에 관한 설명이다.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를 관리해주는 이런 거고, 전원을 켜주면 포스 작업을 한다. 램에 저장된다. 아니죠. 롬에 저장된다 그랬죠. 아, 그래놓고 최근에 왜 틀리게 해놨냐고. 시모스 램에 저장된다고 써놨잖아. 몇 년 전부터. 예, 몇 년 전서부터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도 시모스 램이라고 이렇게 우겨놓고 있으니. 자, 그 다음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을 볼게요.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 지금은 이 방식을 안 씁니다. 자,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이라고 써 있는데, 하드디스크뿐만 아니라 뭐 CD롬 같은 것도 연결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아날로그 방식이 있고요. 아날로그라고 하지 말고, 병렬 방식, 죄송합니다. 병렬 방식이 있고 직렬 방식이 있어요. 아날로그가 갑자기 왜 나왔지? 여기 보면 ID란 말이 나오죠. ID. 그 다음에 EID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카시라는 방식이 나오죠. 여기는 SATA 방식이 있고요. 여기는 SAS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시리얼 스카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시리얼 ATA 방식이라고 합니다. ATA 방식.
요거 EID 방식 요거 ID 방식을 다른 말로는 ATA 방식이라 그래요. ATA 방식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컴퓨터들 안에 이렇게 메인보드가 있고 메인보드 안에 보면 안에 DVD나 하드를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연결할 거냐 하는 거지. 직렬로 연결할 거냐 병렬로 연결할 거냐를 하는 건데 과거에는 병렬 방식을 썼었어요. 여러분 직렬이라고 하는 건 아까 그 직렬 포트, 병렬 포트 있었죠? 직렬 포트하고 병렬 포트 차이가 뭐예요? 직렬은 순서대로 가는 게 직렬이고 병렬은 떼거지로 가는 게 병렬 아닙니까? 그럼 직렬이 빨라요? 병렬이 빨라요? 병렬이 당연히 빠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왕복 8차선 그럼 동시에 4대씩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이게 병렬이죠. 그냥 1차선으로만 돼 있으면 한 차선만 돼 있으면 줄지어서 가야 되잖아. 순서대로. 앞에 고장나면 뒤에는 이제 죽는 거지. 근데 직렬은 느리지만 비용이 덜 들어요. 병렬은 빠르지만 비용이 많이 들거든. 컴퓨터 내부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저렴하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바로 직렬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이거는 병렬 방식이에요. 병렬. 그래서 하나에 2개씩 2개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CD가 하나 있고 하드가 있으면 2개만 연결하는 겁니다. 난 하드가 2개가 있고 CD가 하나 있으면 하드를 2개 연결하든지 CD하고 하드만 연결하든지 3개를 연결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야 그러지 말고 익스텐션 확장하자. 확장을 하면 2개씩 연결하던 걸 4개로 연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4개까지 연결이 되게끔 했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느려. 그래서 이 스카시라는 방식을 썼는데 얘는 7개까지 연결해요. 근데 이건 안 써 지금. 안 쓰고 뭐를 쓰냐면 직렬 방식의 시리얼 방식의 그 ATA 방식이라 그래서 SATA라고 읽어요. 얘를 다른 말로 말하면 파타라 그래요. 병렬식 ATA라 그래서 파타라고 합니다. 예, 파타 병렬식 ATA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직렬식 ATA고. 근데 스카시라는 장치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직렬 방식의 스카시가 사스라 그래요. 직렬 방식의 스카시 방식을 사스라고 하고 하드 디스크에서 스카시 방식이 있고 사스 방식이 다 있는데 비싸요. 너무너무 비싸요. 이걸 우리 개인이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용량도 너무 작아. 저도 이거를 한동안 썼었어요. 스카시 방식을 썼는데 좋긴 좋아. 빨라서 어마어마하게 빠르니까. 제품 자체가 다르고 가격도 비싸고. 근데 지금은 이거 안 쓰고요. 다 직렬 방식으로 씁니다. 그게 요 그림이에요. 아까 여기 보시면 요 빨간색 포트니 검정색 포트니 하늘색 포트 있잖아요. 요것이 연결한 장치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노란색 6개하고 예, 보라색 2개 있죠. 요것이 연결해주는 장치예요. 이게 SATA 포트입니다. 그럼 포트가 8개가 있죠. 요 위에 2개 밑에 이 색깔이 다른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8개의 하드 DVD를 달 수가 있어요. 그럼 8개 말고 10개를 달고 싶으면 어떻게 돼? 그때는 뭐 돈 주고 사야지. 이런 걸 사야지. 이런 거. 막 여러 개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걸 달아서 해야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하는데 개인이 쓰기에는 불편한 거고. 그렇죠. 그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지. 보조기억장치 인터페이스 방식이 아닌 거 되는데 DMA는 아니죠? DMA는 아니죠. 그렇죠. 예.